최초로 실패한 풀도색 프로젝트가 될 수 있어요. 아, 뒷면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작하면 끝이 있겠죠. 시작하면.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뿅! 최초의 실패한 풀도색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시도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경작구 풀도색 프로젝트인데 그냥 풀도색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군경작구 박스아트 도색 프로젝트입니다. 요 느낌으로 그대로 칠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일본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또 유행에 뒤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박스아트에 그려져 있는 요 일러스트 느낌대로 도색을 한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저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는 아니지. 만에 6천 정도 실패를 한다면 그냥 실패한 대로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하나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박사는 과연 군경작구 박스아트 도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출발! 자, 참고로 할 박스아트와 군경작구 깐조대 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군경작구 친구 사포질은 해야겠죠? 눈에 띄는 곳은 좀 사포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부분만 사포하면서 실도 다 뜯어내도록 하죠. 일단 뭐 모든 풀도색의 시작은 사포니까. 일단 이 실 흰색 부분은 도색을 하든지 습식 데카를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떼야겠죠. 400방으로 시작해서 600이나 800 정도로 끝내는 뭐 그 정도 사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포질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대충 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열심히 했네요. 약간 작전 개요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은 서페이서는 칠해야겠죠. 서페이서 칠하고 기본색 정도는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살짝은 또 에어브러쉬로 하이라이트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이후에는 전부 붓도색입니다. 아크릴을 이용한 붓도색을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위에 데칼 붙이고 살짝 위에 도색을 해야겠죠. 도색을 하고 마지막은 유광 마감. 아무래도 박스아트에 이 빛 반사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유광을 전제로 한 것 같아요. 일단 작전 개요는 그렇습니다. 어떤 괴작이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서페이서 뿌리러 가겠습니다. 일단 천방 서페이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우 거네. 도료를 놔두고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우야, 잘 쓸게. 색깔 상관없이 전부 다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군경작구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필요한 색 다 모아봤습니다. 라카 도료도 있고요, 아크릴 도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바탕색을 칠해야 될 텐데 바탕색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기본 색깔 정도고 거기에 거의 붓으로 많이 칠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조색을 해봤어요. 코발트 블루 70%에 미디엄 블루 30%, 레드 소량, 메인 컬러는 뭐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7:3.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하게 간 다음에 밝은 색을 위에 더 칠하면 될 것 같아서 가이아노츠 뉴트럴 그레이 5 준비했습니다. 대충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 또 무기는 대충 밝은 회색 뭐 칠하면 되겠죠. 서페이서 칠한 거 위에 본색 대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으로 출발하시죠. 진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할수록 걱정되네요. 자, 일단 본색 대충 7:3으로 버무렸죠. 새로 구축한 에어브러쉬와 컴프레서로 특별히 뭐 엄청나게 신경 써서 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붓으로 덮을 거니까. 자, 프레임은 뉴트럴 그레이 5.
네, 대충 기본 도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합니다. 왜 벌써 조립을 하냐면 조립을 한 상태에서 약간 그림처럼 그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에어브러쉬로 살짝 하이라이트 부분만 아주 살살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만 번 안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연성진 쓰겠습니다. 아직 뭐 나중에 흰색 칠해야 되고 뭐 할 거는 많은데 일단 기본색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다음은 에어브러쉬로 하이라이팅.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그래도 해봐야지. 코발트 블루, 스카이 블루 살짝 섞어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테스트는 좀 해봐야지. 대충 비슷하지? 아몰랑. 대충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공기압은 좀 낮추고 약간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살짝씩 노려서 와, 말을 1도 못하겠다. 와, 씨. 자, 다음은 형광 핑크. 사실 이거는 거의 붓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약간 살짝만 하이라이팅 줘보겠습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하겠네. 와, 씨. 에어브러쉬로 하이라이팅을 한번 줘봤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데 일러스트상 빨간 불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빨간 불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마젠타, 핑크 이런 색깔들이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매뉴얼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붓도색을 해야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패하더라도 영상은 나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느낌 알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시작하기가 무서운 그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이에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팔레트, 대충 비스꾸무리한 색깔들, 아크릴 도료, 바이오입니다. 평붓과 세필 하나씩. 아크릴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교반기입니다. 교반기로 교반을 잘해줘야 돼요. 교반기 준비했고요. 퍼프, 스펀지 도색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웹 팔레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물 부어주고 위에 종이 얹어줍니다. 살짝 어두운 부분을 먼저 음영을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박사님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하나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겠으니까. 색을 비교해도 1도 모르겠다. 칠하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So cool. 일단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해가면서 좀 음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와 약간 어두운 부분 음영 정도만 줘봤습니다. 설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쌓아나가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살짝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흰색 부분 일단 마스킹해서 칠하고 좀 정밀하게 묘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크게는 끝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번에는 정밀 묘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못하겠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어 이제. 사실 붓도색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일 뿐인데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쥐어짜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두운 부분을 먼저 좀 칠했어요. 약간 농도는 살짝 묽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채화 그리듯이 좀 그려서 채워나가는, 쌓아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톤, 중간 톤도 붓으로 칠했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런 거를 칠해나갑니다. 결국은 음영이 쌓이면서 입체감이 나오는 거니까 음영을 신경 쓰면서 어두운 색, 밝은 색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다. 근데 하다 보면 어차피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더 쌓아 올려 나갈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빨간 등이 반사광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부분 마젠타로, 요거 유효한 것 같아요. 퍼프로 찍어서 모양 만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처럼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퍼프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퍼프로 한 부분도 있고 붓으로 살짝살짝 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밥 아저씨의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긴 하네요. 뭔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실패해도 계속 막 수정하면서 할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크릴 붓도색이니까 냄새 없이 그냥 집에서 탁탁탁탁 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계속 완성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허전하죠? 실드라던가 뭔가 허전한 부분들이 있는데 습식 데칼을 붙이고 따로따로 작업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하이라이트 부분도 조금 맞춰보고 습식 데칼 붙이고 마감 한번 해주고 도색해야겠죠? 마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주면 세이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 좀 닦아낼 수 있으니까 세이브 포인트 삼아서 마감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습식 데칼. 자, 데칼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마감 한번 하고 마감 후에 또 이 위에 또 자연스럽게 덧칠을 해야겠죠? 세이브 하러 가자. 세이브 포인트. 자, 이제 마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은 일단 무광으로 하겠습니다. 무광으로 해야 좀 붓도색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완전 마무리는 아니니까. 하고 난 뒤에 완전 마무리 마감도 지금 무광으로 할지 유광으로 할지 반광으로 할지 좀 헷갈리고 있어요. 얘가 이미 빛 반사 같은 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유광이 되면 너무 또 반사가 더 될 것 같아요. 반광해야 되나 무광해야 되나 지금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일단 무광 마감. 이제 아크릴 도료를 닦아내도 밑에 이 색깔은 안 벗겨지는 그런 상태가 됐겠죠. 자, 마감 끝냈으니까 여기다가 그리는데 뭐 그런 거죠. 사실 되게 묽게 해서 음영만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저분하게 해서 좀 어울리게만. 자, 그리고 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이라이트들을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좀 밝은 데를 조금 더 밝게 해서 좀 하이라이트를 주고 사실 끝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집에를 갈 수가 없어 며칠 동안. 확실히 밝은 데가 더 밝아지니까 뭔가 각이 와. 반광 마감제를 뿌렸습니다. 유광으로 처음에 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웠었는데 유광으로 하면 얘가 반사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린 반사광이랑 조금 겹쳐서 헷갈리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으로 반광 마감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또 세워줘야 이게 또 엔딩이기 때문에 액자를 하나 샀고 액자에 박스 아트를 집어넣습니다. 박스 아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갑벽하네요. HG 군경자쿠 박스 아트 도색 드디어 끝냈습니다. 수박스. 와, 이게 제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되나 이게? 근데 하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을지언정 되긴 되네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스 아트와 비슷하게 아크릴로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했고, 해보니까 아크릴로 그리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하는 도색과는 조금 다르게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쌓아가면서 집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냄새도 안 나니까 한번 해보시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감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친구를 한번 색칠해 보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도색 방법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틀에 박힌 도색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작업으로 만나 뵈면 좋겠네요. 자, 오늘 군경자쿠 될까 안 될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색칠했던 군경자쿠 드디어 끝내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뉴타입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완전분담! 해냈습니다. 수박스 여기에 며칠을 녹인 거요? 엄청 녹였어. 네, 술 먹으러 가죠 이제. 술 잘 먹죠.